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칼데라를 이용한 공격 연계 시나리오 1번의 흐름에 대해 주제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공격 연계 시나리오 1에서 사용되는 주요 TTP를 설명합니다. 시나리오 1의 공격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격 시나리오 1은 조직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위협 상황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여러분이 사내 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맡아 내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칼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직의 방어 체계가 실제 공격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취약점이 확인되면 단순히 탐지에 그치지 않고 악용 가능성이나 예상 공격 경로까지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보안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이론적 학습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탐지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절차를 익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격 연계 시나리오 1에서 사용된 TTP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실제 공격 흐름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의 태틱과 테크닉에 따라 체계적으로 매핑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 단계인 디스커버리 전술에서는 총 7가지 기술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먼저 퍼미션 그룹 디스커버리를 통해 사용자의 권한 및 그룹을 확인하고 시스템 인포메이션 디스커버리를 통해 시스템의 기본 환경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초기 정보 수집 단계는 향후 권한 상승 또는 측면 이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공격 경로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 디스커버리, 리모트 시스템 디스커버리, 네트워크 서비스 스캐닝, 네트워크 쉐어 디스커버리를 수행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 및 서비스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파일 앤 디렉터리 디스커버리를 통해 사용자의 계정 정보, 암호화된 자격 증명, 설정 파일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파일 및 디렉터리를 탐색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 수집 과정을 통해 공격자는 내부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고 측면 이동을 위한 대상 시스템과 필요한 접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리빌리지 이스컬레이션, 즉 권한 상승 단계에서는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 바이패스 기법을 활용하여 일반 사용자 권한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우회하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시스템에 대한 제어 권한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퍼시스턴스 지속성 확보 단계에서는 스케줄 태스크를 이용하여 악성 코드가 주기적으로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시스템 재부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성 확보는 공격자의 장기적인 거점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레터럴 무브먼트와 익스큐션 같은 후속 단계들이 있으며 공격 목적과 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기법이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TTP 기반 매핑을 통해 공격 흐름을 정량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향후 보안 탐지 및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격 연계 시나리오 1에서 활용되는 주요 TTP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1069000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퍼미션 그룹스 디스커버리 로컬 그룹으로 공격자가 침투한 시스템 내에서 로컬 사용자 및 권한 그룹 구성을 탐색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그룹, 일반 사용자 그룹 등 권한 수준이 다른 계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공격자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계정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권한 상승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관리자 그룹에 포함된 계정을 확인하고 이를 악용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명령어 예시에서는 윈도우에서 net local group 명령어를 사용하여 그룹 구성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로는 해커 그룹이 해당 기법을 이용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의 구성원을 조회한 후 권한 탈취와 내부 이동의 기반 정보를 수집했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공격자에게 있어 권한 구조 파악, 권한 상승 경로 식별로 이어지는 중요한 초기 탐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T1082 시스템 인포메이션 디스커버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침투한 시스템의 운영체제, 버전, 설치 일자, 도메인 여부, 패치 현황 등 다양한 기본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공격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시스템 환경을 파악하고 다음 공격 전략을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는 시스템 인포, whoami, get 시스템 인포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설치된 패치, 시스템 이름, 호스트 정보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권한 상승 가능 여부를 판단하거나 적절한 익스플로이트 도구를 선택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AWS, GCP와 같은 서비스에서도 해당 기법이 사용되며 단순한 시스템 정보뿐 아니라 가상 머신의 구성 및 리소스 배치 정보까지 탐지 대상이 됩니다. 실제 APT 그룹 중 APT3는 이 기법을 활용해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며 프리피라는 툴 안에 해당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T1082는 공격의 초기에 실행되며 이후 전개될 공격의 정밀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 수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TTP는 T1016으로 시스템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 디스커버리입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침투한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IP 주소, 서브넷, 게이트웨이, DNS 서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태와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며 공격자는 이를 통해 내부망의 구조를 이해하고 다음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ipconfig, netstate, route_print 등의 명령어를 통해 이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리눅스에서는 netstate, ifconfig, ipaddress, netstan-rn 같은 명령어가 사용됩니다. 실제 사례로 APT19 그룹은 초기 침투 이후 T1016 기법을 활용해 맥 주소와 IP 주소를 추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HTTP나 포트 22번 기반의 악성 코드 전송에 활용해 명령 제어 통신으로 확장했습니다. 즉, T1016은 내부 네트워크 정찰에 있어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탐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T1018 원격 시스템 탐색 기법인 리모트 시스템 디스커버리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1018은 공격자가 침투한 시스템 내부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른 호스트나 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즉, 감염된 시스템을 거점 삼아 내부망에 연결된 추가 대상들을 찾고 추가적인 측면 이동 경로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공격자는 이 과정에서 ping, netview, arp, a와 같은 기본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더 정교한 방법으로는 윈도우의 네이티브 API를 이용한 탐색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많이 언급되는 도구 중 하나인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원래 원격 액세스 툴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APT 공격 그룹이 이를 정찰 및 이동 경로 확보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열거 API를 활용해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에서 탐지 없이 조용히 다른 시스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T1046 네트워크 서비스 스캐닝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내부망에 있는 시스템들 중 어떤 포트가 열려 있고 그 포트에서 어떤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를 통해 서비스 진입점이나 취약한 포트를 식별하고 이후 공격 경로를 설계하는 데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 FTP, SSH, RDP와 같은 서비스가 열려 있다면 공격자는 해당 포트를 통해 추가 공격을 시도하거나 인증 우회 등 다양한 전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법은 초기 침투 이후 공격자가 측면 이동 또는 권한 상승을 위한 경로를 찾을 때 자주 사용되며 대표적인 도구로는 엠맵, 네켓 또는 파워쉘 기반 스캐너들이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이 제한된 기업망 내의 라우터 시스템에서 엠맵을 사용해 네트워크 포트를 스캔했던 정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T1135 네트워크 쉐어 디스커버리, 즉 네트워크 공유 자원 탐색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내부망에 침투한 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공유 폴더, 공유 파일, 공유 드라이브 등 자원 목록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단순 정보 수집을 넘어서 추후 문서 접근, 권한 상승, 측면 이동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을 선별하는 초기 탐색 단계에 해당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주로 넷뷰 같은 명령어를 통해 시스템 내 공유 리소스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탐지되는 공유에는 일반적인 사용자 공유뿐 아니라 관리자 권한의 숨김 공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APT32 그룹이 이 기법을 활용해 넷뷰 명령어를 실행하고 C나 어드민 등 모든 공유 리소스를 식별한 뒤 공격 루트를 확장한 정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탐색 단계를 통해 민감 정보가 저장된 공유 디렉터리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접근 가능한 관리 계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T1083 파일 앤 디렉터리 디스커버리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시스템 내부의 파일 구조나 디렉터리 목록을 탐색하여 민감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후 단계의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찰 기술입니다. 공격자는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명령어를 활용해 파일 목록을 수집하고 그 중에서 자격 증명, 암호 파일, 스크립트 파일 등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어드민 338이라는 위협 그룹이 로우벨 악성 코드를 활용해 시스템에 감염시킨 후 dir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요 드라이브 경로의 디렉터리 구조를 수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한 상승 기법 중 하나인 UAC 우회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려 할 때 UAC라는 보안 기능이 실행되며 추가적인 사용자 승인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공격자는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신뢰된 프로세스나 특정 실행 환경을 악용해 이러한 UAC 경고창 없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법이 T154800입니다. 이 기법은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로컬 관리자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 신뢰된 바이너리를 통한 실행 또는 특정 레지스트리 조작만으로 비교적 쉽게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빅페이머 랜섬웨어의 경우가 있습니다. 빅페이머는 레지스트리를 조작한 뒤 이벤트 뷰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법은 단순한 실행 우회가 아니라 시스템 방어 체계 내 신뢰된 메커니즘을 악용하는 권한 상승용 정교한 우회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스케줄러를 활용한 악성 코드 자동 실행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시스템에 침투한 이후 작업 스케줄러를 이용해 악성 스크립트나 실행 파일을 자동 실행하도록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거나 권한 상승을 시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특정 시간이나 이벤트에 맞춰 작업을 등록해두면 이후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주기적으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에이전트 테슬라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테슬라는 작업 스케줄러를 이용해 시스템 재부팅 후에도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함으로써 지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모트 서비스 SMB 윈도우스 어드민 쉐어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SMB 공유, 특히 C나 어드민과 같은 관리자 공유 폴더를 통해 원격 시스템에 접근해 명령을 실행하거나 파일을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일반 사용자 권한이 아닌 로컬 관리자 권한 또는 도메인 관리자 권한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공격자는 인증된 시스템 어디든지 자유롭게 측면 이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실전 공격에서도 빈번히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 당시 샌드웜 그룹은 넷 유즈 명령어를 통해 원격 시스템의 네트워크 공유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SMB 프로토콜을 활용한 대표적인 레터럴 무브먼트 사례로 공격자의 이동과 확산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서비스 익스큐션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공격자가 원격 실행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 시스템에서 직접 명령을 실행하거나 악성 코드를 구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도구는 윈도우 환경에서 합법적인 관리 목적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공격자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탐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APT39 그룹은 실제 공격에서 램콤과 NSSM을 활용해 감염된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미 확보한 자격 증명이나 권한을 기반으로 원격 접근 후 시스템 서비스 관리자 권한을 통해 악성 명령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권한 상승 및 레터럴 무브먼트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관리자 권한으로 원격에서 서비스가 등록되거나 실행되는 경우, 특히 비인가된 툴일 경우 침해 가능성을 의심하고 탐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격 연계 시나리오 1에서 사용되는 주요 TT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수집은 침투 이후 공격자가 시스템과 네트워크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는 초기 단계로 다양한 탐색 기법을 통해 수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TTP는 공격자의 의도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방어자는 행위 기반 탐지 정책을 설계하고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